순천시의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구 28만 2,600여 명을 넘으면서 전북 익산시를 앞지르고 호남 3대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고흥군이 내년 국비 1,7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국비 확보액이 증가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일자리 17만 개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8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자체도 적지 않은데요. 반면 순천 지역 인구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처음으로 전북 익산시를 앞지르면서 호남 3대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가 28만 2,6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만에 인구 3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동안 호남 지역 인구수는 광주와 전주, 익산 순으로 부동의 3대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데 반해 익산시 인구는 불과 1년 만에 5천여 명 넘게 줄어들면서 순천이 익산을 제치고 호남 3대 도시로 등극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뭘까? 올 상반기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3%가 정주 여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태 환경 만족도가 34.5%로 가장 높았고 주거 여건이 24.6%, 대중교통과 도로가 12.3%, 문화체육과 교육 환경, 취업 창업 기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경제 시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환경, 생태 모든 게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을 보여준 것이 비록 그 남도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이지만 사람들이 떠나기보다는 모여드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씩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미래 경쟁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경제 전략을 앞세워 도시 규모를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 생태관광 벨트를 비롯해 생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룡과 서면산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어서 산업단지의 오염원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이 직접 생태도시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의 극명한 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반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순천시. 생태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이달 초부터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은 올해보다 국비를 100억 원 정도 더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국비는 1,722억 원. 올해 1,620억 원보다 6.3% 더 많은 규모입니다. 고흥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 최대한 많은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지자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우리 군이 1년에 벌어들인 세입이 약 50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쓰고 있는 예산은 8천억이 넘기 때문에 많은 국도비를 가져와야만 지역 발전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국비가 늘었다는 것은 고흥군의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요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 46건, 계속 사업 107건 등 모두 153건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주요 사업 중에는 나로 우주센터 2단계 사업과 우주과학관 확장, 국가 종합 비행성능 시험장 구축 등 항공산업과 관련해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나 전동 수직 이착륙기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도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군에 사업이 왜 필요한지 등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흥군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비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 군 예산 규모가 8,9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2018년 말에 7,020억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8,418억 원으로 한 1,400억이 늘었고 금년 말에는 8,900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비하면 무려 1,900억 정도가 증가된 그런 셈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미래비전 130 플랜의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2020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코로나19의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2월에는 신천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하더니 5월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던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그리고 온라인 축제 등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알려진 만큼 거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마스크로 집단 감염을 막은 모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 연관어를 살펴볼까요? 올해 초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피해나 걱정 등의 부정 연관어도 보이지만 기부, 안전, 최선 등의 긍정 연관어가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감성 연관어는 어떨까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기, 고생, 힘들다 등의 부정 연관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상황에 조금씩 지쳤는지 긍정 연관어는 2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우리는 걱정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송년 모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깝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생했다, 우리 힘내자 이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라남도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미래 발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미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했습니다. 3대 목표로 일자리가 넘치는 전남, 활력이 넘치는 전남, 매력이 넘치는 전남 등을 정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해 오는 2030년까지 75조 원을 투입해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 1인당 소득 전국 광역지자체 10위권 내 진입을 비롯해 의료, 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힐링을 통한 국민 행복 공간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포 통장을 이용해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광주 지역 조폭 39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대포 통장을 제공한 조직폭력 12명과 명의를 제공한 일반인 15명 등 27명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박 사이트는 입금액 기준 1,000억 원 규모로 A씨 등은 도박 사이트를 통해 8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5번째 웹드라마 호전몽이 국제 웹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2020 아시아 웹 어워즈에서 호전몽이 전 세계 20개국 102편의 작품 가운데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관광 웹드라마 호전몽은 지자체 최초로 공상과학 장르를 시도해 미래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 여행을 잘 녹여낸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인 고흥 팔경 구미를 선정했습니다. 팔경에는 팔영산과 남열리 일출, 쑥섬, 나로도 편백숲과 금산 해안경관, 연흥도 등 관광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구미에는 녹동 장어탕과 장어구이, 바지락 회무침, 갯장어 샤브샤브 등 해산물이 줄을 이뤘습니다. 고흥 팔경과 구미는 지난 4월부터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진도군이 골목경제 상권 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지역 특산품인 홍주를 활용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읍의 중심 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홍주를 활용한 상점 운영과 진도계 캐릭터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주 특화거리는 공패가나 주차장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협동조합의 판매대와 공동조리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제주도 여행사, 안내사협회 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시와 초청 관계자들은 관광상품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상호 관광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광양시는 와인동굴, 느랭이골 등 광양의 대표 자원을 홍보하고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닭 숯불구이, 광양 불고기 등 광양의 먹거리도 선보였습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항에 방치된 선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목포해수청은 북항과 남항, 공하도와 장자도 등 5곳을 대상으로 전복되거나 침몰, 방치된 어선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발견된 선박은 소유자를 파악해 제거를 명령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은 일정 기간 공고 후 전문 업체를 통해 제거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내년 개최 예정이었던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해조류 박람회는 오는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박람회와 축제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도쿄 올림픽마저 연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람객과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게 될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가정 결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내놓은 다문화 현황과 분석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은 11.8%로 886건에 달했습니다. 이혼한 가정도 424건이었고 2쌍 중 1쌍꼴로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가구 수는 14,000여 가구로 전국 대비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였습니다. 다문화 가구원은 48,600여 명이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3.5명이었습니다. 결혼 이민자 국적은 베트남이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국과 필리핀, 일본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